자, 그럼 원가의 이 3요소를 가지고 여러분들 해주시는 거고, 요 타계정 대체는 회계 원리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 타계정 대체라는 말은, 타계정 대체라는 말은 용도가 변경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타계정 대체라는 말이. 말하자면 내가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표회사 가져갈 수 있고 우리 종업원이 우리 회사 물건도 가져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면 기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샘플로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기 때문에 용도가 변경됐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8번 타계정으로 대체라는 말이 있어요. 타계정 8번 타계정 의로 대체예요. 의로 대체. 그러니까 에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는 에서예요. 여기는 의로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타계정 에서 대체는 요거는 첫 번째 무조건 대변입니다. 두 번째 무조건 원가입니다. 세 번째 무조건 재고 자산 계정 과목입니다. 네 번째 이걸 걸어주면 단기 순손익과 상관없다. 무관하다. 단기 순손익과 손실과 이익이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래서 걸어주는 거예요. 8번 타계정 대체. 아, 내가 기부했는데 세금 내놔봐.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면 제품 8번 타계정 대체 이런 것들을 걸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일반 전폐에 들어가셔서 내가 기부했다 봅시다. 그러면 뭐 날짜가 오늘 며칠이야? 1월 31일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차면에 기부했다. 기부금 얼마? 원가 들어간다. 300만 원이다 원가가. 그럼 대변에 제품 원가잖아요. 이렇게 놓고 적용해서 F2번 8번 타계정으로 대체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걸어주면 단기 순손익에 무관합니다. 아무튼 여기 차변에 기부금의 F2번 그런 거 안 나와요. 아예. 그래서 여러분들 제품 매출을 고쳤다. 404번 봐봐요. 여기 F2 8번 나오나? 안 나옵니다. 제품 원가가 나와야 돼. 제품이나 상품. 제품 이렇게 놓고 F2번 눌러보세요. 8번 타계정으로 대체가 손익계산 반영분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항상 그런 조건으로 여러분들 이런 조건으로 8번 타계정 대체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놓으시면 좋을 겁니다. 제가 제일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을 거예요. 타계정으로라는 말은 대변에서야. 타계정에서는 차변권 얘기하는 거고 타계정으로는 대변으로 밀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무조건 붙여야 되겠네. 무조건. 재고자산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자, 요거는 원가액의 기초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훅 들어갈 거예요. 자, 자금을 투자했으면 여기 화살표가 빠졌는데 자금을 투자했으면 구매를 해야 되겠죠. 구매 확인해야겠죠. 자금 투자는 뭐 나중 문제고. 먼저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서는 뭐가 될 거냐. 구매를 하면 구매에서 어떻게 됐지만 구매 과정이 있고 제조 과정이 있고 판매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거쳐 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거쳐 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구매 과정에서는 어떻게 가는 거냐? 이 흐름이 구매하면 재료를 사야 되겠죠. 그러면 사람도 그 다음에 뭐예요? 경비도 다 준비가 돼야 되겠죠. 이게 다 이루어져야지만 제조 원가를 가겠죠.
제조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완성품이 만들어지겠죠. 여기까지가 원가 명세서예요. 그 다음에 제품을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 자금 팔았으면 어떻게 돼요? 자금을 회수하고 다시 재투자해서 자금 투자해서 다시 구매 과정으로 또 들어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흐름이 가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원가회계의 목적, 재무제표의 작성에 필요한 원가를 정보한다. 원가 통제에 필요한 원가를 제공한다. 경영사 결정에 원가를 제공한다. 이런 뜻이고요. 회계 원가 계산의 뜻과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요거를 제가 이따가 실기로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요소별 원가 계산, 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우리가 직접 간접이 다 있다는 거. 근데 부문별이라는 말은 장소별이에요. 장소별 원가 계산이에요. 장소별 원가 계산. 다 이 제조 부분, 보조 부분, 동력 부분은 다 이거 뭐예요? 이거 제조 간접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조 간접비, 간접 원가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거는 절대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되고요. 부문별은 다 제조 간접비예요. 그 다음에 3단계는 제품별 개별원가 계산. 요거 나오겠죠. 간단히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개별원가 계산이 뭐야? 요건 간단히 얘기할게요. 주문 제작하는 거예요. 주문 제작. 주문 제작 활동이 다 뭐예요? 이것이 개별원가 계산이에요. 개별원가 계산. 야, 제공품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 기말 제공품, 기초 제공품, 이제 제공품 나오는 건 다 종합원가 계산이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을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가 계산의 종류, 원가액의 시점의 기준에 오르로서 분류로서 실제 원가와 예정 원가, 예정 원가를 정상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 예정 원가가 어떤 거냐면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놀러 갔어. 남자친구들끼리 놀러 가던 여자친구가 놀러 가던 남녀가 놀러 갔는데 2박 3일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을 갔어요. 근데 우리가 예상한 원가는 80만 원이었어. 그 80만 원을 예상했어. 2박 3일이면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80만 원 예상했는데 실제로 갔다 오니까 3만 원을 더 썼네. 그 80만 원은 예정 원가, 83만 원은 실제 원가가 되는 거예요. 실제 원가. 근데 우리가 에어컨이나 여러분들 이런 전자제품 있죠? 이거 다 예정 원가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삼성 에어컨에서 에어컨이 300만 원짜리 나왔어. 그 300만 원은 예정 원가예요. 실제 원가가 아닙니다. 왜? 내가 만약에 1000대를 팔았어. 근데 AS가 몇 번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요? 불량품이 몇 개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미리 예상하고 가격을 매긴 것이 예정 원가예요. 그 예정 원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전자제품은 거의 다 예정 원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게 예정 원가구나. 예정 원가가 정상 원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정 원가 가지고 다 했어. 1년을 딱 결산했더니 내가 에어컨을 300만 원에 팔았는데 내가 너무 싸게 팔았어. 400만 원 주고 팔아야 되는데 너무 내가 싸게 팔았어. 그러면 다음 연도 표준 원가가 350이 되는 거야. 왜? 예정 원가가 300이고 실제 원가가 400이라고 봤을 때 다음 연도 기준의 내 예정 원가는 표준 원가는 350이 되는 겁니다. 정확한 금액으로 반을 놔주는 건 아니지만 물가 상승, 물가 하락에 의해서 재경관에서 보시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시세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금액이 얼추 다 맞게 돼 있어요. 예정 원가가 300이라고 봤을 때 실제 원가가 400이다. 그러면 다음 연도 내 에어컨의 표준 원가는 350만 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표준 원가가 다 예정이에요. 확정이 될 수가 없죠. 왜? 미래니까. 그래서 요 실제 원가를 뭐라고 하냐? 사후 원가라고 얘기하고요. 사후 원가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 정상 원가를 사전 원가라고 얘기합니다. 사전 원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후 원가와 사전 원가 조금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컴퓨터를 샀어. 뭐 500만 원이야. 그거 예정 원가야 다. 이렇게 하는 거. 요거는 이 표준 원가는 여러분들 굳이 얘기하자면 미래 원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정산을 해서 보니까 내년에는 기준은 350만 원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표준 원가를 가시면서 거기에서 또 이제 물가 상승, 물가 하락, 여러 가지 뭐 전쟁,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겠죠. 거기에 그 일정 그래서 첨부할 거 첨부해서 여러분들 그때 다시 정하는 것이죠. 실제 원가는 다 실제야. 정상 원가는 직접 원가는 실제 원가입니다. 간접 원가만 예정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 간접 원가가 AS잖아요. AS 받고 하는 것들이 이게 지금 간접 원가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여러분들은 뭐 에어컨의 큰 틀의 금액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원가는 절대 배부 안 합니다.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는 방법이 여기에 원가 명세서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기업의 형태에 따라서 개별 원가와 종합 원가 계산.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 지시비에 나왔죠. 그렇죠? 제조 지시별 원가로서 제품의 생산 단위별로 발생하는 원가를 별도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말하자면 뭐라고 나왔죠?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소량 생산에 적합하고 주문 생산에 적합하다. 이런 것이고, 종합원가 계산은요. 종합원가 계산은 일정 기간에서 발생하는 총 원가를 산출하고 그것을 제품의 생산량으로 나누어서 전체의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새우깡 같은 게 여러분들 종합원가 계산이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 만들어서 총 금액에서 나눠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제품의 종류가 단일화되어 있어. 다양화되질 않아. 단일화. 한 번만 뒤지게 많이 만드는 거야, 그냥. 그리고 생산량에 적합하고, 대량 생산에 적합하고, 그 다음에 시장 생산에 적합하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의 비교 분석이 시험도 잘 나옵니다. 고정비 집계 여부에 따라서 전부원가, 흡수원가입니다. 변동원가, 고정원가를 다 더한 게 전부원가, 흡수원가라고 얘기하고요. 변동비만 공장에 포함시킬 때는 변동원가를 제조원가로 계산해서 하고, 고정비는 비제조원가. 말하자면 손익계산서로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요거는요. 요거는 제조원가로 들어가는 거고. 제조원가 명세서 작성이고, 고정비는 요거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작성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원가의 흐름입니다. 원가의 흐름은 여러분들 제가 지금서부터 해나갈 건데, 요거를 간단하게 제가 얘기해서 요걸 한꺼번에 묶어 드릴게요. 제조간접비, 제공품, 제품까지. 저하고 약속입니다. 항상 이 원가 명세서 작성의 기본이 있어요.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좋아요. 제조원가 명세서는 기본이 있어요. 첫째, 항상 차별 항목이 있고 대별 항목이 있는데, 요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차별 항목은 항상 기초 빵빵빵 제고해. 대별은 기말 빵빵빵 제고해. 제공품이 됐던 제품이 됐던 상품이 됐던 원재료가 됐던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기초는 무조건 차별이야. 요 기초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전기 2월, 전월 2월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차기 2월, 차월 2월이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말이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단기, 그 다음에 무슨 비로 끝나는 거, 무슨 원가로 끝나는 거, 이거 다 차별이에요. 단기, 무슨 재료비, 직접 제조간접비, 뭐 다. 요건 다 차별 항목이야. 단기가 아닌 거, 차기.
식기, 전기 이런 것들은 다 대변 항목입니다. 단기 것만 차변이야. 이걸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본으로 지켜주시면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요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는 차변이야. 치읓이니까 전기 무조건 차변이야. 단기 차변, 비로 끝나거나 차변이야. 그래서 제가 이런 곳을 얘기했었죠. 봐봐요. 앞부분에 안 보여줘서 한 번 더 여기 135페이지죠. 제가 요거 얘기한 거 있죠? 요거 또 닫고 들어갑니다. 이게 이거야. 이게 이거예요. 똑같습니다. 자, 기초 차변, 비로 끝나는 거 다 차변, 원가, 제조간접비 다 차변, 기말, 요거만 단기 제품 제조원가 완성품만 요게 왜 손익계산 넘어갈 거니까 요거만 심적이고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르시면 여기 보시면 되죠. 1번부터 8번까지는 차변, 9번, 10번, 11번 대변. 요거만 대변이야. 단기 제품 제조원가만. 단기 총 제조비용, 단기 제품 제조원가 헷갈려요.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것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꼭 아셔야 될 것이고, 자, 그래서 요거 월차순위 들어갈 것이고, 자, 그러면 그건 좀 이따 나중에 하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도 재료비는 아까 다 말씀을 드렸고, 재조경비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요. 자, 그 다음에 원가 배분의 기준입니다. 원가 배분의 기준. 자, 원가 배분에 의해서는요, 이렇게 원가 배분이란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소비되는 공통원가, 공통원가가 이게 제조간접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조간접비, 이것이 뭐라고? 제조간접비를 얘기한다. 제조간접비. 직계하여 인위적인 배분 기준에 따라서 제품 또는 제조 부분, 보조 부분 등의 원가 등의 배분이 가정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추적 가능 원가인 직접비는 특정 제품의 직접 추적, 직계됨으로 원가 배분 대상이 되는 원가는 추적 불가능한 제조간접비만 우리가 원가 배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원가는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원가는 배분하지 않아. 무조건 배분하는 건 제조간접비만 배분한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원가 배분의 목적, 경제적 의사결정의 합리적 수행, 경영자에 대한 올바른 정가와 성과평가의 동기부여, 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죠. 그 표 작성하는 데 필요한 재고자산의 금액결정과 이익칠정, 그 다음에 계약금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다. 원가 배분의 과정에서는 원가를 배분할 때 원가 배분 대상 선택하고 원가를 직계하고 원가 명목을 선택하여 직계된 원가에 대한 각 원가 배분에 배분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원가 배분의 기준입니다. 원가 배분의 기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원가 배분 기준이란 직계된 공통원가, 공통원가가 뭐예요? 제조간접비예요. 직접 원가 아닙니다. 제조간접비를 각 원가 배분 대상에 대응시키는 기준을 말한다. 인과관계의 기준, 특정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원가의 인과관계에 입각하여 원가 배분에 있는 것으로서 가장 합리적인 원가 배분의 기준이다. 제정한 보통 원가에 따라서 배분되는 건지 결정하는 기준이다. 그 다음에 보시면 수혜 기준, 원가 발생에 인하여 원가 배분상에 공통 원가로서 제공받는 경제적 효익의 크기에 매출액의 증가분에 비례해 배분된다. 이렇게 나왔어. 요게 좀 바뀌었습니다. 요거 좀 지우세요. 요게 반대, 요거하고 바뀌었어요. 서로 바꿔야 돼. 서로 바꿔야 돼요.
자,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니까 부담 능계 기준, 원가 발생과 원가 배분의 대상에 관해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 원가 없는 경우에 하나의 대안으로서 집계된 원가를 배분 대상에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비례하여 원가를 배분하는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부담 능력의 평가하는 지표로 매출액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요건 보시면 뭐가 되냐? 요 1번, 2번, 3번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을게요. 제가 요 인과관계 기준, 수혜 기준, 부담 능력의 기준 요거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품을 만드는 게 세 가지가 있다 봅시다. 고무신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신발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구두를 만든다 봅시다. 구두. 내가 제품을 세 가지를 만드는 회사예요. 세 가지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우리가 공통 재료가 바로 나오네. 고무다 보자. 공통 재료가 고무다 보자. 그러면 고무가 제일 많이 들어가겠죠. 50% 들어갔다 봅시다. 신발은 몇 프로? 30% 들어갔다 봅시다. 구두는 몇 프로? 20% 들어갔다 봅시다. 이렇게 내가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정도 이렇게 배분이 됐다 봅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배분이 됐다 봅시다. 그럼 공통 재료가 그러면 요거는 뭐야? 50% 갔어? 그럼 50% 제일 많이 기부하는 게 인과관계 기준이야. 인과관계 기준. 그대로 배분하는 거. 그런데 요건 뭐냐? 만약에 이런 거 있죠. 수혜 기준. 수혜 기준은 뭐냐면 수혜 기준 내가 제일 많이 판 게 매출액이 가장 많이 판 게 신발이야. 신발이 1위야. 그리고 구두가 2위야. 그 다음에 고무신이 3위라고 봅시다. 근데 고무는 제일 많이 들어간 게 50%가 이쪽이 많은데 요번에 보니까 고무신이 제일 많이 들어갔지만 내가 매출액이 가장 많은 건 신발이야. 그러면 신발에다가 50%를 세워. 신발에다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발에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발을 몇 프로냐? 거기는 20%. 신발을 50%. 원래는 고무신이 제일 많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매출액이 가장 많은 쪽에다 원가 배분을 한 거야. 여기다가 30% 이렇게 배분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매출이 가장 많은 거 이런 것들이 매출이 가장 많은 쪽을 한 것이 이것이 말하자면 뭐예요? 부담 능력의 기준이야. 그럼 수혜 기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혜 기준은 이익이 가장 많은 거. 이익이 가장 많은 거. 신발은 1위로 팔았지만 고무가 제일 많이 들어갔어 원래가. 그런데 신발 되는 것은 매출이 가장 많을 때인 것이고 근데 매출은 신발이 제일 많았지만 이익이 제일 많이 남았어 구두가. 그럼 구두에다가 고무를 여기는 몇 프로? 20%. 여기는 몇 프로? 30%. 이익이 많이 착출되면 여기다가 50%를 고무를 재료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야. 원가 배분의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원래는 고무신이 제일 많이 들었지만 내가 제일 많은 파는 쪽에다가 50%를 갈 것이냐 아니면 이익이 제일 많은 쪽에다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이 정도까지만 알면 충분히 이론상에서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인과관계 기준은 그냥
들어온 대로 그냥 고무신 50% 나서 50% 그냥 한 거야. 그냥 인과관계 무식하게 배부한 게 인과관계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건 배부의 기준에 따라서 이거 어느 쪽이 더 많으면 저기 뭡니까? 원가 배분이 달라지나? 똑같습니다. 이건 어떤 거를 해도 원가 금액은 일치합니다. 달라지진 않는다는 거 분명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거 보시면 되겠고, 원가 배분의 기준은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요. 앞으로 이 실제 제조간접비 배부하는 방법이 실제법인데 이것을 여러분들 외우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이런 거 절대 외울 필요, 이거 외우면 머리 아파요.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제가 여기까지 하나로 쓰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회계원리에서 1년치 보험료 120만원을 납부하다. 현금으로 납부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1년씩 보험료 납부했으면 우리 한 달에 얼마씩이에요? 10만원씩이죠. 그런데 만약에 3개월치 뽑아라. 3개월치 뽑아라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120만원 곱하기 몇 분의 몇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3개월이니까 12분의 3을 해줘야 되겠죠. 10분의 3을 계산해주면 얼마가 나오나요? 30만원이 나오죠. 이 계산만 알고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항상 이것이 여러분들 말하자면 위에 거는 분모, 밑에 거는 분모고요. 위에는 분자죠. 그래서 우리가 120만원 곱하기 3, 360만원 나온 거에 나누기 12 해줘서 30만원 나오는 거예요. 이 계산만 나오면 돼요. 이 120만원이 항상 제조간접비예요. 항상 여러분들 항상 요 120만원이 항상 제조간접비 금액입니다. 잊어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조간접비 곱하기 몇 분의 몇이야 무조건. 다른 거 갖고 절대 안 합니다. 왜 이걸 헷갈리는지 모르겠어. 요것만 딱 알고 계시면 다 끝나는 거야. 그리고 큰 수분에 적은 수예요. 작은 수분에 큰 수가 아니다. 항상 큰 수, 분모가 커요. 숫자가 항상 커요. 요거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정배부 거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정배부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제가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정배부와 실제배부가 있어요. 만약에 예정배부가 아까처럼 80만원을 예상했어. 근데 실제는 83만원 썼어. 그러면 이 사람은 과소배부한 건가요? 과대배부한 건가요? 여기에서는 과소배부한 거예요. 과소배부. 그래서 얼마큼 과소배부했습니까? 3만원만큼 과소배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살표가 반대로 됐네. 그러니까 예정배부가 견적서라고 보시면 돼요. 견적서. 여기가 견적서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로 얘기하면. 견적서가 나오잖아. 견적대로 그대로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가가 또 오를 수도 있고. 이게 견적서예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때 83만원 들어갔어. 자, 그러면 어떤 원칙이 생길까요?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원가가 매출 원가가 증가되겠죠. 왜? 내가 83만원 예상을 했는데 원가를 많이 결했는데 3만원이 더 들었으니까. 그래서 매출 원가가 증가되기 때문에 차변에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 3만원. 대변에
제조 간접비 3만원 이렇게 분계가 됩니다. 만약에 예정 배부가 80만원이 실제 배부가 75만원이다 봤을 때 그러면 요거는 과대 배부한 거죠. 5만원만큼. 그러면 매출원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소가 됩니다. 매출원가가 영업비용이에요. 영업비용이야. 감소되기 때문에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있죠? 여기 5만원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5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출원가 이 매출원가는 다시 한번 여기 써드릴게요. 이거 영업비용이에요. 영업비용이에요. 영업비용 계정 과목이에요. 매출원가가 영업비용입니다. 상품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죠. 그래서 증가가 됐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조간접비가 원가가 더 들어갔잖아. 원가가 더 들어갔으니 원가의 증가가 되는 거고 요건 원가의 감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요 과소배부 할 때는 이렇게 제조간 배부 차이가 된 거고 만약 과대배부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상을 이렇게 했다가 우리가 실제 배부가 된 것이 요게 예정 원가고 요게 실제 원가가 된 거예요. 실제 원가 보니까 이렇게 1,050원이잖아. 1,000원이었는데 여기도 금액이 달라졌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겁니다. 자, 부문별 원가 계산입니다. 부문별 원가 계산. 부문별 원가 계산은요, 요 부문별은 다 요거 제조 간접비예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요거는 다 제조 간접비예요. 절대 간접 원가예요. 간접 원가입니다. 그래서 부문별은 직접 원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부문별 이게 장소별이에요. 부문이라는 건 장소별, 말하면 용접별, 제조 부분, 동력 부분, 수선 부분, 이 장소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 부분이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보조 부분이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부문별, 장소별, 부문 직접비를 각 부에 배부하고, 직접 원가 배부해야죠.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를 배부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조 부분비의 제조 부분만 배부하고, 그 다음에 제조 부분의 각 제품에 배부한다. 이렇게 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직접부터 들어가고 직접은 배부할 거 없잖아. 그래서 제조간접비가 배부하는 게 이게 힘든 거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부문간접비 배부 기준. 여기 보시면 감가상각비 있죠? 요게 제일 많이 나오는데 감가상각비는 기계는 사용시간으로 건물은 면적 단위로 감가상각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 수선은 수선 횟수. 이렇게 따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머지는 우리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제일 많이 중요하죠. 요것도. 그래서 보조 부분의 방법, 요 제조간접비예요. 보조 부분비. 다시 한번 뭐라고요? 요거 제조간접비예요. 절대 없어요. 직접은 없어요. 다 제조간접비 간접원가예요. 요걸 배부하는 거에 대해서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이 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보조 상호 간의 용역의 주문밖에 완전히 무시하고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을 주고받는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고 그냥 직접 배부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단계 배부법은 우리 보조 부문간의 일정 배부 순서를 정한 다음 그 배부 순서에 따라서 보조 부분비를 단계적으로 배부하는 것이 이것이 단계 배부법이고 그 다음에 상호 배부법은 무엇이냐?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이다.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이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그래서 제일 세밀하게 배부하는 거죠.
그래서 보조분비는 세 가지가 있다. 이론상에도 많이 나와요. 직접배부법, 단계배부법, 상어배부법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완성품 완산량, 완성도라고 하는 것은 공정에 투입되어 현재 생산 중인 선생 중에 있는 제품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50%, 80% 이거 언제 했어 그랬죠? 내가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제공품에만 있다고 그랬죠? 제품은 완성 다 100%이기 때문에 퍼센트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재료도 100%이기 때문에 기초 원재료, 기말 원재료는 100%이기 때문에 완성도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제공품은 완성도가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거 완성품 완산량도 직접비, 간접비, 그 다음에 보조분비, 제조간접, 제조 부분으로 각별한다는 거. 자, 요거에서 월초 제공품 완성도 완산량은 월초 제공품 완성도라고 나왔죠. 요 계산은 뭐 항상 퍼센트가 나온다는 거. 요거. 자, 그리고 요것은 제공품 평가가 이게 종합원가 계산이에요. 무슨 원가? 제공품 평가가 요것이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종합원가 계산.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봐봐. 요것도 그냥 T자가 이렇게 잡힌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T자가 잡힌 겁니다. 기초, 자변, 그렇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요거를 제가 나중에 제가 적어드린 거 있었죠? 아까 여기 복사가 될려나? 안 되네. 145. 여기 갖고 또 갑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요거 가지고 할 거예요. 이거 필요 없이 요걸로 할 거예요, 답은요. 저는 항상 이걸로 다 합니다. 요걸로 해서 여러분들 해주시는데,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요걸 바꿔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바꿔서 할 거예요. 요거 9번, 11번이 자리가 바뀌어. 나중에 여러분들 보셔서 요런 원리로서 해줄 거니까 똑같이 얘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선의수축법과 평균법이 있다. 그래서 요걸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요걸로 하지 마시고 공식을 요걸로 해주세요. 그래야 빨라요.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수량 마이너스 기초 제공품 수량 이걸로 해주시고 제가 다 복사한 이유가 평균법은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만 바뀌냐? 기초 제공품이 없어. 요게 평균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초죠. 이거 바꿔. 자리를 바꿔도 괜찮으니까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까지는 평균법, 기초 제공품을 빼주면 선의수출법, 안 빼주면 평균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보셔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여기다가 한꺼번에 쓴다고 하면 요거죠. 요거는 평균법이라고 보겠습니다. 요거는 선의수출법. 이게 빠지면 평균법이에요. 기초용품 빼주면 선의수출법. 공식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요게 평균법의 재료비 계산이에요. 이건 선의수출법의 재료비 계산이에요. 그런데 요게 이제 여러분들 공식이고 요 공식만 외워놓으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이건 재료비고요. 가공비는 여기에 기말 제공품에 곱하기 완성도가 있어 퍼센트가 붙어요. 퍼센트가 붙은 건 가공비예요. 이게 기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식이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따로. 공식은 똑같은데 퍼센트가 들어가면 가공비고 퍼센트가 없으면 재료비가 되는 거예요. 요거 다 외우려면 힘들잖아. 이렇게만 외워놓으시고 그래서 내가 평균법 세 글자죠. 완 플러스 말 선인수법 5글자죠. 완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 이렇게 해서 5글자. 이렇게 여러분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또 끌고 갈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계산하는 문제를 한번 쫙 풀어보겠습니다. 잠깐 10분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